자, 전문가들인데 여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전문가, 즉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코치,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wisdom, 그냥 가족 구성원들의 지혜, 친구, 막 이런 거, 뭐 목사님, has been there, 그냥 늘 너와 함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are essential resources, 아주 필수적인 우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as we raise our family죠. 그죠? 우리가 가족들을, 그죠? 핵심 자원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있어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러면 이 글의 요지가 가족 부양에 있어서의 핵심 멤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gathering information, 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핵심 멤버이다, 핵심 자원이다 를 요지로 볼지, 아니면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이다 이렇게 갈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 빨리 읽히죠. gathering information이나 educating yourself, 그죠? 너가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네 스스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good decision making, 그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너를 가족을 부양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좋은 아주 critical, 중요한 것이고, 하고 나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들이 중요하긴 한데네요. 그죠? 전문가들도 중요하고 정보를 모으고 네 스스로를 교육시켜서, 그죠? 교육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no professional degree, 그죠? 이것만 이제 해석하면 됐죠.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 이 degree가 무슨 말이에요? 학위란 말이 있죠. 학위. 이 학위는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학사죠. 학사. 이제 대학교 4년제를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 석사, 박사. 그럼 석사 1, 2, 3, 4학년. 반대로 적을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1, 2, 3, 4학년이 이렇게 있고 학위를 받는 거죠. 학위. 근데 전문 학위네요. 또는 personal experience, 네가 개인적 경험이 있는 그 해들, 이런 모든 것들이 ultimately more important than your own intuition.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의 intuition, 너의 직관을 B라고 잡고 여기서 말하는 professional degree를 A로 잡읍시다. 누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부등호로? A입니까? B입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 말이니까 B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professional degree가 위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 너의 전문가, 너의 어린 시절에 네가 네 주변에 있었던 전문가, 그죠?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의사, 이런 사람들,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너의 자신의 스스로의 인투이션, 이게 뭔지 아세요? tuition fee? 수업료. tuition이 쉽게 말하면 수업이에요. 배우는 거. intuition이야, intuition. 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에요.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intuition, 너의 직관. tuition fee는 수업료, 수업. 배우는 거. 그래서 이거의 요지는 너의 intuition, 너의 스스로의 직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직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여기서 의견의 바다. 여기서 의견의 바다는 누구를 대변한 단어예요? 수많은 전문가들. 의견의 바다 속에서 through
네가 내비게이트를 하고 있어요. 항해를 하고 있을 때 as you navigate through the sea of opinions and idea예요.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의 opinion의 바다를 네가 항해할 때 you will also notice that the experts sometimes conflict. 그죠? 전문가들끼리의 의견 자체가 conflict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conflict의 뜻이 뭐예요? 충돌. 뭔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with each other, 서로. 그리고 sometimes with your goal and value.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너의 목표와 너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도 있으니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지는 벌에서 나왔고, 그리고 비유법을 써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줬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 너의 직관이 중요한 이유가 나왔으니 순서도 정해진 거죠. 위아래가. 너의 직관이 중요하다. 네가 이거를 할 때.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비유법, 정보의 바다, 이 메타포를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죠. 얘하고 얘가 같은 얘기하다. 이 전문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결해야 되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고, 너의 직관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네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는 그것이 해결책이 결국엔 너의 직관이었다.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Need to be use your critical thinking. 이것 자체가 직관이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 problem solving.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 어제도 배웠죠? 이 투부정사에는 부정사니까 품사를 네가 정해서 해석해야 되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할지. 너는 너의 직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분석할 스킬,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약간 더 형용사를 선호한다고 했죠. 형용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는 부사 적게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저는 형용사를 조금 선호합니다. 이걸 분석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를 분석하냐? Advice and information you have gathered. 네가 전문가로부터 모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기억해라. 네 스스로가 decider다. 네가, 그죠? 중요하다. 너의 인투이션이 필요하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다 잡아놓고 선택지를 읽어봤더니 선택지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죠. 마지막에 한 줄이 반전이 있었죠. 마지막 한 줄에 뭐라고 해요? 네가 디사이더인데, 네가 디사이더니까 중요한 게 뭐다? 네가 디사이더니까 중요한 게 this is, that is, because. 따라서 because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because, 이러한 이유다. No one is better expert. 아무도 더 나은 전문가가 없다. In matters of your family. 네? 너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 가족 문제로 지금 이걸 반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해요. 일관성이 떨어져서 저는 글을 이렇게 쓰는 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EBS가 문제를 지문을 따오다 보면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따오다 보면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낮추다 보면 이렇게 박사학위 정도만 따도 이런 걸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글. 약간 좀 대학생이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글들을 따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짜증나죠. 내가 써도 이보다 잘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전혀 이 글이 마지막에 무슨 반전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 이거 하나에서 글을 바꿔버렸어요. 너가 중요해 했는데 결국에는 너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너보다 더 나은 전문가는 없어.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택지 그 문제를 EBS가 잘못 만들었네요. 선택지를 너무 안 이쁘게 만들었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부모가 결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구적과 관련된 일이라는 말을 5번밖에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5번도 정답은 아니에요. 선택지 잘못 만들었어요. 가족에 관련된 문제는 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부모를 지우시면 돼요. 부모. 문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지문이 나쁘다기보다는 EBS가 잘못했네. 자, 그래서 여기 글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너가 디사이더고 너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을 나왔으니까 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선택지를 잘못 만들었네요. 빨리 넘어갈게요. 아, 저거는 그래도 알려주고 끝내야죠. 학위가 디글인데 석사 학위를 뭐라 그래요? 총각이라고 그러죠. 총각. 이제 막 시작했잖아 이 말이죠. 아직 너 결혼도 안 했지 이 말이죠. 학사 bachelor's degree라고 하죠 우리가. 석사 이제 마스터 이 정도 되면 마스터 정도라고 봐주는 거죠. 마스터 박사 이제 닥터 또는 이제 PhD. 나도 이 PhD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필라소피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프로페서인가? 1학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도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니까 이게 4학년을 이렇게 쓰죠. freshman. 2학년을 뭐라 불러요? sophomore. 그 다음에 3학년을 junior, senior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대학원, 여기는 대학교, 학부생은 졸업도 안 한 undergraduate이라고 그러고, 대학원은 graduate school이라고 그러죠. graduate school, undergraduate school 그러죠. 오늘 5강 넘어갈 것 같은데? 아우, 시간이 없어서 못 넘어가겠네. 아유, 여러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바램과 열정은 5강을 넘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4강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진이가 바로 매라면서 이건 아니에요. 아 정말 우리 반에서 양서구 1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어만이라도 아니 물론 수업도 나와야죠. 수윤이는 국내 거기가 그 코스가 두 개로 1학년부터 나눠요? 1학년 때는 안 나와요. 아 2학년 때 나눠요?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누지 않는데 살짝 살짝 나눠요. 수업이 달라서 그렇지 영어는 선택이니까. 수학도 따로 있고. 어차피 그 외국 그쪽은 너의 경쟁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신은 같이 나와서. 아 근데 내신이 같이 나와요? 네, 근데 걔네는 그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ABC가 또 나오잖아요. 등급 나오고 그거를 봐서 그게 3년치를 봐가지고 그게 한 5점인가 들어가요. 아. 내가 수능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그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1등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영어를 너무 잘하지 애들이. 근데 일단 점수는 같이 매긴다 소리잖아. 근데 국내 대학 수능 준비하는 애들 중에는 1등 했으면 좋겠다. 자, 5번 볼게요. 선생님이 창실국제고 담임할 때 창실국제고 준비반 담임할 때 그때는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벌써 그게 한 14년 전이니까 14년 2007년이었으니까 10년 그죠? 한 13년째 됐네요. 13년. 그때는 입학시험이 있어가지고 거기 입학하는데 토플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왜냐면 어차피 입학시험에 스피킹 그러니까 면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팅이 있어가지고 에세이 쓰는 게 있어가지고 토플을 막 가르쳤는데 스피킹을 이제 제 와이프가 그 반을 담당을 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된 반에 제가 독해하고 듣기를 가르치고 와이프가 이제 나랑 터치하고 들어와가지고 와이프가 스피킹 가르치고 인터뷰하고 이제 막 모의 면접 같은 거 막 테스트를 보죠. 막 테스트를. 그럼 나도 이제 면접관에 앉아가지고 나도 질문 막 던지고 애들이 서서 이렇게 일부러 세워놨어요. 원래 앉아서 보는데 서서 세워놨어요. 더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긴장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압박 면접을 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한 2명은 토플 점수가 원래 120점 IBT 만점 120점 만점 중에 100점 넘기기 쉽지 않아요. 영역이 4개잖아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그게 다 30점씩인데 100점이 나오려면 적어도 25점씩 맞아야 돼요. 그럼 30점 만점에서 25점 맞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한두 문제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100점 넘는 애들이 딱 2명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2달 남겨놓고는 내가 토익을 가르쳤어요. 제가 원래 토익 강사였거든요. 맨 처음에. 토익은 그래도 막 점수 공부를 하면 850분 나오거든요. 막 했는데 어떻게 해서 850분 나왔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입학시험을 보러 갑니다. 입학시험 날 제가 스타렉스 하나 딱 빌려가지고 애들 다 태우고 한 7명 됐으면 다 태우고 앞에 민박집을 딱 잡아가지고 그 새벽에 도착해서 집 풀자마자 리스닝 시작했어요. 리스닝 한 세트 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리스닝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딱 갔는데 아침에 내려두고 점심 때는 내가 막 뭐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일단 막 합격하고 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막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점심시간에 내가 갔어요. 부모님이 다 따라온 건 아니니까 갔어요. 부모님도 멀리 있으니까 막 오지도 않으시고 막 한 명인가 갔어요. 하나 안 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시험 같이 보내들 나는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이 중에 같이 밥 먹고 있는 애들 경쟁자잖아요. 저쪽 그룹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저쪽 그룹 보니까 학생들이 머리가 다 노래. 아 외국 애들 청진국제고 외국 애들하고 혼자라들이 섞여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떨어지겠구나.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은 인터뷰를 보는데 그 중에서 토플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1등이에요. 전교 1등인데 한국에서 공부한 국내파예요. 그래서 스피킹도 제일 못하고 영어 점수 토플 시험도 제일 안 나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게 느낌이 있나 봐요. 와이프가 인터뷰를 해보고 내가 야 누가 가장 네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스펙티브 패스를 이게 네가 딱 합격할 사람 같냐 예상 와이프가 걔를 찍는 거예요. 걔가 영어 점수 제일 낮다. 근데 자기는 걔가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을 할 때 사람의 눈을 보는데 자기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스퍼레이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자기가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절박함이 자기 이해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시험 다 끝나고 걔만 합격했어요. 아니 내신 점수도 워낙 좋았고 전교 1등이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빼고는 계속 1등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걔가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걔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 성질서 받고 선생님 저 그냥 여기서 선생님 거 수업 척강하면 안 돼요. 계속 그랬어요. 합격을 하고도 계속 공부를 계속 했어요. 걔가. 왜냐면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에 들어가서도 걔가 1등했어요. 그러니까 어학하고 학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많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까지는 연락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계속 1등했어요. 그래서 걔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연락을 그때부터 나도 바쁘니까 끊기고 걔도 바쁘니까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연락을 취했던 그 1년 반 동안은 걔가 1학년 1학기 때문에 1등을 못했고 나머지는 계속 1등했어요. 학습 능력이 대단해요. 요력. 그러니까 어학이라는 거, 이 글, 우리도 그잖아요. 한국어를 다 잘하시잖아요. 다 잘하잖아요. 우리는 원어민이잖아요. 다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쫄 필요는 없다. 학습 능력이 노력으로 커버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외국을 나가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내가 영어만 잘 돼도 진짜? 네가 영어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어학이라는 개념과 이 학습이라는 학문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똑같은 학구열이 있으면 조금 유리하죠. 그건 맞죠. 근데 학교 내에서 상대적 평가라면 학습에 대한 열정이 강한 애들이 점수는 잘 나오고요. 시험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어 다 잘하는 한국인들이 아나운서 될 때 한국어 시험 보죠. 그 아나운서 시험 한국어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저도 통역대학원 공부하다가 영어도 영어지만 한국어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한국어에 있는 모든 어를 생각해보세요. 한국어를 통역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번역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 영역은 우리 같은 이런 국내파들은 거의 취업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애들이 그쪽 시장을 다 잡고 있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은. 근데 그 애들마저도 한국어를 정확히 한국어를 알아야 옮길 거 아니에요. 통역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기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시장의 취업 일거리를 많이 잡고 있죠. 그죠? 물론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도 하죠. 하기는. 근데 이제 내 말은 이제 메이저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보는 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도 영어를 굉장히 와이프는 원어민이죠. 원어민 중에서도 인디애나 대학교 신문에 있었어요. 신문 클럽에 있었어요. 신문을 기사를 쓰고 걔가 인디애나 트리뷰트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트리뷰시 그거예요. 기고문으로 신문을 내는 신문이 있어요. 트리뷰시 아까 주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기고문,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트리뷰트를 뿌려요. 그럼 와이프가 그거를 에디터 하는 거예요. 첨삭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 중에서도 영어를 한 사람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 편이에요. proper English. 그래서 지금도 그 번역을 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 그거예요. 한국어 뜻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BTS 그 자서전을 얼마 전에 끝냈어요. BTS 그러면 이제 초벌 번역가들 있어요. 초벌 번역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해가지고 이제 초벌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한번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까지 와요. 그럼 와이프가 그거를 이게 한국어가 써 있고 영어가 써 있으면 영어를 이렇게 쭉 읽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와이프의 몸값이 더 올라가요. 한국어에서 쌓이면서 해서 왜냐면 한국어까지도 얘가 봐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 한국어 중에 주어를 알 수 없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문장 성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한국어들 그게 되게 많아요. 주어가 막 빠져있는. 우리는 주어를 안 쓰니까 잘. 그런 걸 갖고 이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뿌듯하잖아요. 왜? 한국어의 원어민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해요. 여러분 친구들에 비해서 더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죠? 학습 능력으로 이기시면 되고 그거는. 그 다음에 영어 자체는 우리는 한국어를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를 하시고 영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바꾸고 한국어를 또 영어로 바꿀 줄 아는 이 바이링구얼의 개념을 잘 살리셔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인정받기가 쉬워요. 훨씬 사회 나가서. 영어만 할 줄 아는 애들은 널렸어요. 영어만을 잘하는 애들은 널려있다고. 근데 네가 필요한 분야, 네가 들어간 회사에서 너의 회사에, 왜냐면 회사 용어는 아무리 원어민이라도 와이프가 참석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제약회사 같은 홈페이지 작업 있죠. 제약회사의 안내문을 영어로 써놨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첨삭으로 맡겨요. 그럼 와이프가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 자체를,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제약회사 같은 거. 화장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회사 그 분야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영어를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영어만으로 인정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그런 나의 한국어에 기반을 둔 하지만 그거를 영어로 바꿀 수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너만 바꿀 수 있어요.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맡으면 너의 몸값은 올라가요. 나만이 너의 이 위치의 직업을 대체할 수 없으면 너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요. 누군가가 대체할 사람이 있으면 네 몸값은 떨어지거나 팽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전문 지식과 어학만이 아닌 전문 지식과 그걸 또한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자, 오늘 바꿔보자. 자, 돈 벌자. 자, 얘가 벌써 변명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요 꼭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I'm not suggesting입니다. 근데 그게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내가 이거를 제안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죠? 당신이, 그게 어머니로서의 당신이죠. 동격. 당신이 need to follow my lead. 내가 제안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my lead니까 약간 내가 ancestor, 약간 내가 먼저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의 선례, 나를 따라오는, 나의 선례를 따라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become slightly addicted, 그죠? become slightly addicted to, 그죠? 중독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요것도 조금 알아두세요. 여기 and하고 become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대세에 있는 이 내용은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니까 become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중독, addict. 그죠? addicted. 내가 중독, 약간 중독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어디에 중독되느냐? 포토그래피에, 사진 찍는 거에. 또는 preserving 하는 것에. 여기서는 addicted to photograph, addicted to preserving 이 말이죠.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ing를 써야 됩니다. preserve는 일단 보존하는 거죠. 방부제죠, 방부제. 너의 기억을 scrap, 쭉쭉 찢어가지고 붙여놓은 책 있죠. scrap 하는 거. 그 책에 너의 기억을 보존하거나 사진 찍는 것에 중독되라고 하는 말도 절대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선생님. 뭐 이런 거. 선생님, 제가요 오늘 꼭 5강을 안 나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 그럼 나갈까? 그건 아니고요. 약간 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식이라고. However, I'm strongly suggesting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진은 찍어라. 중독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진을 찍어라. 너의 아이들을 to 이거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라. 여기서는 딱 부사죠. 다큐멘트 보고하다죠. 보고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자. 그들의 라이프를, 그죠? 그들의 인생을, 그죠? 보고. 여기는 다큐멘터리는 기록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기록물. 기록하다. 아이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to save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죠. 여기가 끝입니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잘 봐주면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설득 전략을 쓰는지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다 전략이에요, 이 사람의 전략. 꼭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거 하세요. 왜냐면요, 이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말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순서라고, 순서사리. 메인 아이디어를 잡았으면 끝! 이게 아니라 메인 아이디어를 잡고 여기에 쓰인 이 전략들을 잘 보시면 순서삽입이 되게 강해져요. 말하는 패턴이잖아요. 말하는 방식. 왜냐면요, you are so busy. 걔네들이 맨날 바뀌거든요. 물론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물론 당신이 너무 바쁘겠죠. be busy ing죠. be busy ing. 너무 바쁘겠죠. 뭐 하는데? trying to keep life together. 그래서 삶을 꾸려가는데 너무 바쁘시겠죠. 이 that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누가 이 that 해석 좀 해봐. 이 that 해석 좀 해봐.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는데, 야, so 나오면 대시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so가 서치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서치에서 또 따로 배울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글을 이해하실 때, 맞아요. so that 맞아요. 그 so 원인 that 결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너가 너무 바쁘죠? 이거 하니라고. 그러면 네가 이 글을 읽을 때 자체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아요. 바빠? 얼마나? 그 뒤에 붙은 게 그게 수식어거든요. 그는 키가 커? 얼마나?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붙여주는 게 수식어구들. 뒤에 단어가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앞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거든요. 너무 바쁘죠? 야, 그럼 대체 어느 정도 바빠? 그래서 이게 정도를 나타내요. 정도. 근데 바쁘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형용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that을 쓴 부사절, 뭐 처음 본 건 아니시겠지만 that이 명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관계대명사로도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사절 정도를 나타내죠. 바쁩니다. 뭐 할 정도로? You probably have not had time to notice. 이거를 인식할 만큼 여기서 notice에 대한 목적어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바뀝니다입니다. 이렇게 네가 애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는 것을 notice, 그죠? 인식할 만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바쁘겠죠.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우면 so, 원인, that, 결과 이렇게 외우는 건데 너무 바빠서 그 결과 가질 시간이 없다. 이건데 이 글을 읽을 때 그걸 so를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드냔 말이지. 그게 잘 안 되니까 글이라는 걸 읽을 때 앞부분 내용으로 읽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뒤에다 붙였구나라고 한번 이야기하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 뭘 표현하려고 나오는지 이해 가시죠? busy를 표현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busy. 이 정도로 바빠. busy. 그렇겠지만 trust me on this. 이거에 대해서는 만큼은 저를 믿으세요. 아주 그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약간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말.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저를 믿으세요. 딱. 그죠? 뭔가 더 설득력이 있죠. 당신은 treasure this. 당신이 나중에 이거를 아주 보물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그죠? Even if you can take the time to organize your photos. 야, 요즘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놓고 그거를 오거나이즈 할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는 사진첩들이 많죠. 자동으로 이렇게 콜라주 같은 거 만들어주죠. 구글이 최고 같아요. 구글이 그런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막 찍으면 핸드폰에 이제 보통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놓지 않으십니까? 이 핸드폰 언제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 클라우드하고 삼성 클라우드잖아요. 삼성 클라우드하고 구글 클라우드를 동시에 켜놓으면 구글 클라우드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콜라주를 이렇게 띄워줘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시겠냐 안 하겠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놓으면 동일 인물들만 묶어가지고 한 장, 이게 9개의 사진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콜라주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게 마음에 들면 저장하면 이 콜라주만 따로 또 저장을 해줘요. 오버라이즈 안 해도 돼요. 다 해줘요. 계속.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에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그 뭡니까? 그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사진 이렇게 태그할 수 있잖아요. 친구 누구 그 얼굴을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은 중에 동일인들이 계속 인식이 되면 그 얘네들만 모아가지고 콜라주 이렇게 딱 모아놔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기능도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3년 전 오늘 사진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회상을 하게끔 해줘요. 뭔가 내가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또는 구글이라는 회사와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끔은 등골이 좀 어설서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 알고 이 새끼 변태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회사와 내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만든 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포인트 하나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삼성 핸드폰을 내가 수십 년을 쓰지만 삼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구글이라는 이 인터넷 회사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페이스북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 시간을 들일 수 없다 손 치더라도 even if는 미래에 씁니다. 그렇게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사진을 많이 찍어라. 그렇죠? label and file을 하세요. label 이름표로 붙이고요. 라벨을 붙이시고요. label, file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보세요. 모아두다죠. file은 동사로 쓰면 모아두다. 그들을 모아세요. 어디에? in consecutive order 연속된 순서로. consecutive는 succeeding이라는 소리입니다. succeeding이 성공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successive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죠. consecutive 연속적인.
연속 시간 순서대로 쭉 모아보세요. 어디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안 살죠. 이러니까 내가 너랑 이랑 같은 세대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Exceed Free Box가 뭐냐면 산화가 없는, 산화가 되지 않는 박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가 이제 산화가 되면 노래지죠. 그렇게 안 되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아무튼 저장을 해놓으십시오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when you have a time in 20, 30 years later, 나중에 이게 시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야 우리 수업 10분 후에 끝납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10분 후. 그러니까 class is over 10분 후. 10 later라는 말을 쓰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Korean war 6.25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10 years later 6.25 이후 10년 이렇게 써요. 지금을 기준으로 쓸 때는 in을 씁니다. in 10 minutes. 그게 10분 내로가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20 10년 후에 you can look back through them. 그들을 다 보고 enjoy strong emotion memories를 할 수 있습니다. evoke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evoke는 evoke를 기준으로 막 revoke도 있고 invoke도 있고 evoke도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evoke는 일단 기본적으로 밖으로 이게 분출하는 거예요. evoke 밖으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던 거를 끄집어 내주는 게 evoke예요. 그래서 떠올리다예요. 떠올리다. 그래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떠오를 것이다. 여기서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네요. 기억이 지가 떠오르죠. 그냥 떠올리다 아니고 떠오르다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 자동사로 나왔으니까. 리보크 여러분들 리보크 프로보크까지 할게요. 프로보크가 뭐냐면 프로보크가 이게 앞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나와서 나한테 말하는 게 프로보크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면 프로보크라고 표현을 써요. 약간 우리에게 유발하고 도발하는 거 있죠. 북한의 도발. 우리를 와서 시비 붙이는 거죠. 앞으로 튀어나와서 도발하는 거. 싸움을 걸는 거. 야 불만이 좀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오다. 여기서 revoke는 무슨 뜻이냐면 말했던 거를 다시 번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취소하다예요. revoke가 취소하다예요. 취소하는 거의 첫 단계가 in이에요. 내가 너한테 invoke를 해요. 말을 해요. 말하다. 말을 하다가 말을 해놓고 잠깐만요 하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번복하는 게 revoke예요. 이렇게 4개 잡아두시고 마지막 다음 주 토요일 날 숙제 검사 제가 좀 기대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능률목화를 풀고 아마 워크북을 4강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4강은 워크북을 하면 공부가 좀 되잖아요. 해석도 하고 여기 있는 중요 단어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밑줄도 치고 하다가 다음 주에 풀 수 있도록. 3강
삼각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현아 돼 있죠? 내 눈빛을 피하지 말고 도현아. 삼각 워크북은 돼 있죠. 지난주에 준 거예요. 삼각 워크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변형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4강 워크북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4강 변형 문제를 풀게요. 그 다음에 복화. 우리가 이제 단기간 어제 본 복화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진 않았죠, 보통. 어제 뭐 단기간에 확 외웠죠. 이런 것들은 주로 빨리 까먹거든요. 그래서 복습 꼭 해오십시오, 복습. 끝냈다고 한번 끝나지 말고,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데이 1부터 데이 8을 살짝 복습만 해보세요. 까먹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유명한 말을 영어로 하나 외워두세요. 누가 이 얘기를 했죠? 배가 블러스 사람이 했죠. 베이브 블루스. 이름을 까먹었다. 베이비 루이스. 아무튼 그 홈런 타자가 이야기를 했죠. 야구는 9회 말 초합부터 시작이다 이 얘기죠. 아직 늦은 게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남겼죠. 두 분이 아시는 분인가?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참 재밌는 표현이 그 비동사의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ain't로 써버리죠. are, is, am 합쳐가지고 ain't.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유색인종들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are, were, was, am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근데 매일 써야 되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냥 쓰던 비속어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왜냐면 표준어의 정의가 뭐니까 표준어의 정의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쓰는 언어가 표준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저걸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9회 말 초합부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인데 뭐가 들었습니까? 그죠? 9회 말 초합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데. 자, 그래서 많은 students lack the life experience. 많은 학생들이 삶에 대한 경험, 이거 할 경험이죠. Imagine that people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행동하고 믿고 있고 다르게 믿고 있고 이런 것을 상상할 기회 이게 부족하다 라고 첫 번째 줄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죠.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죠? 있으니 해결을 하자. 이렇게 바로 써버렸죠. 끝났죠. 이게 요지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써 있는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컬라보라는 것은 이 레이버를 같이 한다는 뜻이죠. 레이버를 같이 한다는 소리예요. 레이버가 노동이라는 말이 있고 악의를 나타난 표현이 있습니다. 레이버리. 그래서 온라인 컬래버레이션 같이 협력하는 것이 바로 create the ways. 그죠? authentic. 뭐 정말 좋은 단어죠. authentic. 진정한 방법. 그죠? 진정한 방법. 확실한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 궁금하시면 뒤에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실 때 문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공해 줍니다. 좋은 방법.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설명이 학생들을 위한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할 방법, 배울 방법. 근데 그 배움의 주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으로 for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죠. 학생들이 배울. 그죠? 학생들이 배울 진정한 방법을 만들어준다. 진정한. 그러니까 신뢰할, 믿을 만한. 오센틱은 사실상 진정한이죠. 진정성. 진정성에서 authenticity. 이거를 제일 많이 쓰죠. 진정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authentic이니까 진정한 방법이죠. 자, 뭐를 배우느냐? About the plac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하고 예시 나왔으니까 끝. 이쪽 다 끝났죠. 그러면서 cross national, 그죠? cross national sharing. cross 건너다 나라를 그러면 국경을 넘었다 이 말이네요. 국경을 넘는 sharing이니까 공유네요. 국경을 뛰어넘는 공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바꾼 거죠. cross national sharing, 국경을 넘는 공유, 누구들 간에 초등학교, 다른 클레임, 지역에 있는. 여기서 클레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날씨라는 뜻인데 그게 결국에는 지역이 다르다. 얘네들의 공유가 revealed라는 말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 뜻입니다. reveal이라는 게 원래는 커버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베일에 쌓여있는 거 아시죠? 베일에 쌓여있던 것을 끄집어낸 게 리빌이에요. 이게 언커버하면 좀 이상하다. 디스커버가 맞지. 디스클로스가 맞겠네. 뭔가 폭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밝혀졌다는 것은 이미 예시로 들은 겁니다. 이런 게 이미 다 증명이 끝난 겁니다. 뭐가 증명이 끝났냐? 학생들 in one school,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질문이 있죠. about snow, 그죠? 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눈은 걔네들은 had never seen, 전에 본 적도 없어요. while, 반면에 지금 두 명의 다른 이 집단을 보여줍니다. 이게 클레버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클레버했다. 두 번째 아이들은 B번 아이들, 여기는 A번 아이들. B번 아이들은 the partner students were trying to imagine open air. 여기는 open air, 야외죠. 야외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알라스카인가 봐요. 문을 열어보고 산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애들이죠. 그리고 한쪽 애들은 눈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죠. 아프리카 애들. 그러니까 year round죠. 1년 내내 야외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학교가 하와이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의를 내는 게 뭡니까? Minor differences are not minor. 이렇게 돼 있죠. 작은 차이라도 학생들에게는 작지가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절대로 작지가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작은하고 여기서의 작은은 조금 다른 작은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I am small하고 I feel small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나는 체구가 작다는 거하고 I feel small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작은 차이라는 것은 진짜 작다는 뜻이고 그것이 여기서의 작다라는 것은 동음 이의어처럼 중요치 않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끝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내갈게요. 기분대. 기분은 뭐라고 해석해요? 기분대. 이 기분대를 이 기분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막 기분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기분대시라는 것은 대이하가 주어지면 이 말이에요. 뭐뭐 하면 쉽게 말하면 뭐뭇을 고려하면 고려해 볼 때 이 대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most students will work in an international 그죠? 뭔가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일할 거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더 비교 이렇게 나왔잖아요. 더 비교 주어동사는 이거를 좀 공부해 두세요.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니까. 이 비교가 1번 동사 뒤로 들어간다. 2번 동사를 수식한다. 쉽게 말하면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 부사로 쓰인다. 요거를 가지고 이 밑줄친 표현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도치되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도치가 들어갔잖아요. 도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조 표현이거든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합니다인데 여기에다가 밑줄 치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순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가 넣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exposure, the more exposure 여기서 exposure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는 목적어로 갔죠. 이렇게 뒤에. 그래서 they receive exposure예요. 노출을 받다. 어디에? 그 노출은 to different cultural pattern 문화적 형태의 노출을 받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입니다. 명사. 이 receive의 목적어. 그 다음에 순서 밖에 있는 건 누굽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the more successfull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more successful 해도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여기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될 원래 자리가 어디다? 도치니까 바꿔보시면 they will make a transition successfully죠.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내면 어렵죠. make transition이잖아요. transition as adult잖아요. 어른으로서의 전환을 하다. make transition이라는 표현은 그냥 transition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이해하시죠? 예약하다를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예약하다. reserve죠. 두 단어로 쓰면 뭐예요? make reservation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make a transition successful 이렇게 전환을 성공적으로 만들다 해서 successful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냥 transit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transit을 하다 하려면 이 successful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make 목적어 목적보의 successful이 아닙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생각해보세요. reserve를 make a reservation으로 썼는데 make a reservation successful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약을 성공으로 만들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make a reservation successfully 이렇게 하겠죠. 성공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약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여기도 make a transition이라는 것은 그냥 transit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successfully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라 successfully 이렇게 써야 되죠. 어른으로 전환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여기까지가 우리 4강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마지막 필자가 주장한 거는
첫 번째 줄에 아까 나왔었던 두 번째 줄에 다양한 문화의 기회를 주시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또